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하고 양자회담을 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 있다.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이든 다 갈 수 있다. I can go either wa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좀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켜가지고 언급한 것은 사실 처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돈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 국내의 군사 전문가, 소위 말하는 군사 전문가, 언론들, 보수 언론들까지도 트럼프가 정말 한국을 rip off, 소위 말하는 껍질 벗기는 거 아니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 라는데 돈만 뜯어내는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우리에게 방위비 받아가는 것이 자기 어린 시절 뉴욕에서 임대료 받아러 다닐 때보다 더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그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 방위비를 미국에서의 자기가 임차를 준 임대해준 그런 빌딩에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는 일보다도 더 쉬운 일처럼 생각한다고, 이게 정말 동맹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의 태도냐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난의 핵심에는 돈이라는 숫자가 앉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5조 6천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상상도 못한 숫자죠. 뭐 많이 늘어봐야 2조 정도 돌라 할 거다. 혹은 어떤 사람은 1조 5천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1조 5천억은 넣어도 2조 정도는 돌라 할 거라 했는데 이게 5조를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게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게만 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의 액수를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본에게도 똑같이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플러스한 나토 국가들에게도 너희들 GNP의 2%를 국방비로 쓰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표본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추가 병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는데도 그 돈을 전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이 자기들을 병력을 거기에 보내주고 추가 배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안보에 덕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있는 거다. 한국도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들랑 끽소리 말고 돈을 내는 것이 진짜 동맹국에 대한 태도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트럼프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한없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진짜 수전노 같은 돈 뜯어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까요? 정작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이 해외 주둔군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 때 GPR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포스처 리뷰회가 해외 주둔군 전략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때의 핵심은, 그때의 골자는 전 세계 어디든지 북바지군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급적 모든 주한미군이 아니라 모든 해외 주둔하는 미군은
순환 배치 개념으로 바꿔가자. 전략적 유연성을 갖도록 하자.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갈 수 있고, 또 중동에서 다시 서남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서남아프리카에서 다시 인도양으로 갈 수 있고, 인도양에서 다시 한반도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하자는 것이 GPR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GPR은 그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역시 GPR이죠. 글로벌 포스트 리뷰입니다. 그러나 해외 주둔군 정책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제가 일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은 유럽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유럽하고 아시아 둘 다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유럽은 일단 미국이 지켜주는 대신에 아시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방위는 자기가 해라. 다만 미국이 주는 경제 원조 같은 것은 하겠다. 군사 원조도 미니멈으로는 해나가겠다. 이것이 닉슨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이 방위비를 통한 주둔군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은 더 이상 주둔군을 통한 동맹관계를 유지해가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주둔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돈은 그 해당 당사국, 영어로 호스트 네이션이라 합니다. 주둔군을 배치받고 있는 국가가 상당 부분을 돈을 내라.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하라는 겁니다. 미국이 전력 보내주는 거에도 감지덕지하고 전력을 도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응해서 미국이 보내주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가 돈을 다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커먼 기름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군에 대한 중요성을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군의 중요성이 그렇게 절실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국가에게만 미국이 동맹국 주둔군 정치를 통한 동맹관계를 강화해 가겠다는 게 트럼프의 핵심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돈 낼 생각 없으면서 미국이 당연히 와서 냉전시대 때와 같이 혹은 탈냉전 시대라도 지난 20년처럼 당연히 와서 미군이 그들을 지켜주는 건 이제 안 하겠다. 왜? 더 이상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이란 이름 하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기지를 유지해가면서 그들의 세계 패권을 유지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기축통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소위 말하는 기술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미국을 흉내내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게 문화력의 힘입니다. 거기에 이때까지 미국이 냉전시대 때부터 1950년 이후 거의 6, 70년간 공을 들여온 해외 기지에 공을 들여온 해외 기지를 통한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온 핵심은 에너지를 미국이 밖으로부터 사들여야 된다는 것, 거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외 기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기지라는 걸 통해서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부터 수급받아와야 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도리어 미국이 기름을 팔아먹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지를 짓기 위해서 미국 세금을 쓰고 병력을 보내느냐 이거죠. 중동에서 피 튀기는 싸움해도 그게 결국 종교전쟁이야. 시아파 수니파의 싸움에 미국이 왜 개입하느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우디 같은 데는 왜 보내달라고 하느냐 병력을? 사우디가 소위 말하는 중동에서 자기의 수니파로에서의 종주국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사우디는 굉장히 부자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우디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쓰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군사력을 보면은 이란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그들이 진짜 전투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군사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미군을 보내가지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력을 훈련도 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적인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하고 싸우도록 미국이 도와달라 이겁니다. 미국이 예스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 얘기로는 그래? 우리가 사람을 보내려면 병력을 보내려면 그 주둔하는 데 드는 돈 그리고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 그리고 그게 상응하는 전투력 전부 다 너희들이 돈 대라. 사우디가 yes we will do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의 경우는 북한의 핵위협 더더구나 중국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때만 되면은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의 품속에 한국을 잡으려고 하고 그게 맞장구 치는 우리 국회에 정말 골 빠진 의원들 미국 대신에 중국을 동맹국으로 가자라는 동맹국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가자는 의원들 더 나아가서 지난 47명 국회의원들 의정회관에서 의정회관이 아니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가 너무 많으니까 주한미군 내보내고 우리가 자주국방 하자. 5조 안 내고 자주국방 할 수 있으면은 미군 내보내고 5조 내지 말고 자주국방 합시다. 제가 그 의원들에게 질문합니다. 5조로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앞장서서 주한미군 내보내고 자주국방 하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테이블 하나 없어요. 테이블 표 하나 안 내놨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에게 방위 분담을 더 높여주는 대신에 그 돈 가지고 5조를 절약해가지고 우리가 자주국방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설명 하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입으로만 떠드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중간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4.15 총선에서 이 47명에게 표를 주면 여러분들 모두가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자주국방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떠드는 진짜로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되돌려와서 이렇게 자주국방 하자고 떠드는 실질적으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주한미군이 와서 이때까지 핵위협을 70년 가까이 막아주고 물론 70년 전에는 핵이 없었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서 최근 들어 핵위협까지 다 지켜줬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고 그 덕택에 경제가 성장하고 그 덕택에 해외에 직접 투자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하나도 없이 거의 공짜에 해당 우리가 95년 전까지는 방위 분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식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미국의 돈으로 미국의 병력으로 지켜준 데 대해서 최근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고맙기는커녕 도리어 미군을 나가라고 하니 그래? 그렇다면 미군 나갈 수 있어. 우리도 계산해보면 꼭 미국의 세금을 쓰면서 미국 병력을 거기에 박아두고 미국의 피를 흘리면서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꼭 부합이 된다. 가장 부합이 된다.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따라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방위비 분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이제는 해외기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한테 돈을 더 내고라도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을 더 하고도 미국을 다리를 붙들어 허리춤을 당겨 한국에 주둔시키게 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을 거야. 그건 한국에만 제한된 게 아니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토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야. 봤지? 내가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아프간 가서 5,400명을
철수한다고 하지 않았어. 더 이상 아프간에서 미국 병사들 피 흘리게 할 필요 없어. 거기 뭐가 있어? 기름이 있어. IS 테러리스트들 자기들끼리 찢고 벗고 싸우라 해. 근데 왜 미국이 거기 돈을 써? 한국도 마찬가지. 북한 핵기업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야.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야. 한국이 그렇게 남북 간이 좋아서 지지배배 하려고 하면은, 미국 나가라 그러고 남북 간이 좋아서 지지배배 하려면, 그게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미국이 떠날 준비돼 있어. 그게 아니고 겉으로만 하는 말이고, 그래도 내가 전번에 미국이냐 북한이냐 하니까 결국 무릎을 꿇는 문 대통령의 본심처럼, 그래도 미군이 없으면은 한국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걸 저절히 느낀다면은 미국 돈 더 쓰면서 주한미군을 여기 붙들어 둘 생각하지 마. 확실한 것은 나 트럼프가 말하는데 미국의 해외 주둔 정책은 바뀌고 있어.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동맹 정책도 바뀌고 있어. 이제는 동맹 숫자를 늘리는 데 미국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어. 정말 미국과 동맹을 원하는 국가, 자기들이 더 간절히 우리에게 동맹을 원한다 하고, 동맹을 원하면 동맹을 원하는 만큼 경제적 분담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동맹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는 국가만 우리가 동맹을 지켜가고 싶어. 보기 싫다는 나라에 억지로 안 들어가. 이제 선택은 한국에 달려있는 거야. 아직도 너네들 보수 신문이나 방송이나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나와서, 방송 매체에 나와서 트럼프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좋아 그래. 너들 눈에는 내가 돈밖에 몰라? 돈 안 받고 물러나올 수도 있어.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이 시점에서 이 정부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5조 6천억을 떴는데 환장을 하고 그 돈 뜯어내는 데에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돈 받아내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더 큰 의도는, 그리고 더 큰 흐름은 미국의 동맹정책, 해외 주둔 기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동맹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민노총이 앞장서서 주한미군 나가라 한다고 청와대가 좋아, 야 우리의 대변인들이 저기 있구나, 길거리 도처도처에 우리의 대변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장래는 이제 끝난 겁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미국의 대외 전략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울 점이 있거나 공감하시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댓글 제안 모두 환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